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마지막 때 운운하는 사람들이 섣불리 영글지 않은 자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미혹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된다. 주님 오시려면요, 사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자, 아까 읽었던 대목에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실제로 우리는 배교를 여러 경로로 목격을 했었습니다. 목격을 했었어요. 앞으로 더 흐름이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겠죠. 말씀이 성취로 향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WCC 대회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벌써 이제 오래전 이야기가 되었어요. 시끌시끌 했었어요. WCC 대회. 부산 백스코. 구글에 요거 관련 단어만 조금 쳐봐도 그때 찍힌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증거 자료로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M모 교회가 주축이 돼서, 교회가 주축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시작을 하다가, 자, 결국은 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겠죠. 시작을 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다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뭐 하겠어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하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 그에게만 그에게 이제 이제 다 엎드리고 다 이제 둔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다가 이 모든 종교의 수장들이 갑자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우리 종교에서 말하던 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 날이 이르기 위해서 가짜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보다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뭐든지 메인 이벤트는요, 마지막에 개최돼요. 진짜는 가장 끝에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먼저 경험할 생각을 아예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맞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데요. 그날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게 먼저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주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모든 분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를 먼저 보겠구나 라고 아예 그냥 깔고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 이후에 그날이 도래한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도래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휴거에 대한 지나친 관심 혹은 집착을 우리가 좀 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휴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공중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분명히 저는 인정을 하고 긍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휴거를 그렇게 긍정하지도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건강하게 자리매김을 하도록 제대로 이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걸 건강하게 이끌려고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휴거로 확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휴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이면을 보면은
세상에 어떤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나는 휴거가 될 것이고 나는 뭐 들림 받아 올라갈 거고 약간 어찌 보면은 이기주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건강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 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중요한데 휴거에 너무 경도가 되어진다. 너무 치우쳐 버린다. 그래서 나타났던 온갖 병폐들이나 온갖 피해 사례들을 접하기 때문에 또 접했기 때문에 휴거를 부정하지도 않지만 막 그렇게 긍정을 하고 막 권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적 그리스도를 먼저 경험할 생각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깔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 점점 무대가 마련되어지면서 동시에 이 금융은 어떻게 바뀌어 가겠는가, 또 어떻게 지금 현재 바뀌어 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이라고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온라인. 자, 처음에 온라인이 이제 생겼을 때는 이 오프라인을 보조하기 위해 존재하던 온라인이었어요. 그죠? 오프라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돕고 보조하고 섬기는 구조, 그러한 목적으로 온라인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권력이 온라인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부동산, 건물의 공실률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가끔씩 가다가 보는 채널이 있어요. 이 강호의 발바닥,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채널 운영자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강호의 발바닥 같은 채널을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뭐 조물주 밑에 건물주, 그거 다 옛말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소비 패턴 같은 것도 한번 보자고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구입할 때 굳이 매장을 갈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죠. 애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해요. 인구의 감소,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5년 전에 코비드를 겪었잖아요. 코비드를 터지면서 온라인 쪽으로도 권력이 집중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온라인에서 무언가 히트를 치면은 그것이 뭐 웹툰이 되었든 웹소설이 되었든 아니면은 뭐 그만큼 온라인 어떤 그런 뭐 컨텐츠 이런 것들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먼저 온라인 시장에서 히트를 치면은 그것과 관련된 굿즈나 상품 같은 거를 특정 기간 동안 팝업 스토어의 형태로 관련 상품이나 굿즈를 판매한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이전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온라인에서 뭐가 일어나면은 이거를 서브하고 돕고 보조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이 쓰이는 그런 형태. 권력이 뒤바뀌어 온라인을 보조하고 섬기기 위해 오프라인이 존재하는 형태로 점점 이동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옛날만 하더라도 공간, 그래서 이제 매장이 있고 매장에 가서 물건을 뭐 만져도 보고 입어도 보고 신어도 보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매장 직원이 와가지고 뭐 돕고 이랬잖아요. 이런 게 이런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 공간이라는 것이 무언가 판매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어떤 경험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점점 전락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 애플 스토어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애플 스토어를 가보면은 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경험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장이라기보다는 약간 도서관 휴게실 혹은 이제 제가 이 광장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고라 광장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애플에 있는 수뇌부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로 해 놓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점점 이 공간이라는 곳이 무언가 경험을 시키기 위한 도구로 가지 공간 자체에서 매장을 갖다 놓고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용이거든요. 비용들이 샥샥샥 없어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자,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미 식당 같은 곳에서 로봇이 서빙을 하고 로봇이 음식을 만들어 팝니다. 뭐 어느 몇몇 식당들이 지금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자, 오래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더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점점 택배 배달도 로봇이 할 겁니다. 뭐 아마존 같은 회사는 물류 창고를 하늘에다가 짓고 주문을 받으면은 드론이 배달을 하게끔 할 것이라는 대목을 제가 어디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대규모의 물류 창고를 어떻게 만든다라는 것인지 뭐 선뜻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제가 그 대목을 분명히 읽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구조와 사람과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 증강현실을 돕는 장치들은 처음에는 사람을 돕고 사람을 보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권력 구조가 상당 시간을 두고 권력 이동이 일어나듯이 이 관계에서도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인간이 로봇을 보조하는 어떤 위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유토피아를 꿈꿨고 유토피아를 경험하는 듯 하다가 철저한 디스토피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구조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노동력이 대치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어떤 노동에서 해방감을 맛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일하지 않는 인간에게 인간 존엄성이나 어떤 자존감을 느끼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다가 처음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어떤 증강현실을 돕는 여러 기구들이 사람을 보조하고 사람을 섬기는 구조로 가다가 점점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권력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느냐? 이 이야기들을 한 이유는요, 바로 지금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실물화폐랑 디지털 화폐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 돈, 실물 화폐를 떠올릴 때 우리는 이 전통 금융기관, 전통적 은행을 생각하죠. 맞잖아요. 그래서 어느 건물 안에 은행을 가면은 은행에 텔러가 있어요. 텔러가 있고 거기서 고지서를 낸다든지 뭐가 약간 내 순서를 번호표 받고 내 순서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장소에 은행원이 있고 돈을 예금하고 공과금을 내고 온라인 뱅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은행도 위치를 하려면 건물을 빌리고 은행원들 월급 주고 렌트비 내고 그리고 이제 돈을 찍어내고 실물돈 찍어내고 발행하고 운반하고 여기에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갈 거예요. 맞잖아요? 자, 근데 보십시오. 암호화폐 거래소는요, 공간이 없습니다. 디지털 돈을 찍어내고 운반하고 지키는데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탓인가?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많이 보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탓인가? 여러분, 이 암호화폐를 구입해서 맡겨놓기만 해도 5%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화면이 안 나왔군요. 자, 그래서 그런 탓인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왼쪽을 보면은요, 이제 이게 업홀드라는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이 쓰여져 있냐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는 실물 화폐 1달러, 근데 디지털 화폐 1달러, 근데 디지털 화폐 1달러로 바꿔서 예치해 두면은 우리가 너에게 5%의 이자를 주겠다. 어떤 코인은 5.25%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실제 문구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의 화면은요, 제가 이제 KB 리더스, 국민은행이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1개월, 3개월 미만, 그래봐야 기본 1.65, 2.1. 근데 이것도 몇 개월간 묶어놔야 됩니다. 왼쪽에 5%, 5.25는요, 그런 기간도 없어요. 한 달이든 언제든 넣었다 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2년 이상, 3년 미만, 이런 기간들이 있죠.
그래도 이자가 3%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두 가지를 다 알아요. 같은 돈을 굴립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게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여러분의 돈을 어디다가 맡기시겠어요? 여러분의 돈을 어디다가 맡기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자를 줄 수 있는 이유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물 화폐 쪽에서는 비용 발생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어떤 장소에 은행원이 있고 돈을 예금하고 공과금 내고 온라인 뱅킹을 하고 뭐 건물을 빌리고 그럼 렌트비도 내야 되고 은행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 또 현물 화폐를 발행을 하면은 그거 찍어내는 비용, 발행하는 비용, 운반하는 비용, 지키는 비용, 수송하는 비용, 그것들이 다 돈이잖아요. 그죠? 여긴 그런 게 돈이 나갈 게 없어요. 이 디지털 쪽에서는 돈이 나갈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이자의 상품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아직은 현재는 이 전통 금융기관들이 권력을 더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흐름 안에 편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권력이 여기에서만 머물겠어요? 아니면 이동을 하겠어요? 현존하는 돈이 디지털로 들어가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은 이 실물화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통 금융기관은요, 이거는 라이센스 기반의 업종입니다. 은행업이라는 거. 그러나 여기는 IT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 회사들이죠. 여기는 IT 기술들이 있어요. 점점 이쪽으로 권력이 이전해 가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이런 개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어요. 오프라인, 온라인. 처음에는 온라인은 철저하게 오프라인에 종속된 오프라인을 받들고 떠받치는, 섬기는, 돕는 구조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온라인을 통해 쇼핑몰을 구축을 하던 웹사이트를 만들던 철저하게 오프라인을 돕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시점부터 이게 권력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 구조가 뒤바뀌는 겁니다. 온라인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오프라인이 떠받드는 구조로 간다. 이렇게 된 이유들 중에 뭐 여러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인구 절벽, 유통의 혁명이라든지 그리고 코비드 같은 어떠한 글로벌한 그런 팬데믹 이런 탓들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진짜 아울렛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울렛을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주가 뭐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는 말, 그것도 이제 옛말이죠. 지방 부동산은 거의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도 핵심 중에 핵심에서 몇 군데 빼고는 거기서도 공실이 늘어난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쭉 보세요. 사람,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모든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처음엔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고안이 됩니다. 점점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여러 형태의 일들을 대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지금도 간단간단 문득문득 보고 있어요. 서빙 로봇이라든지 뭐 로봇이 만들어주는 짜장면 파는 집도 있고 뭐 진짜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로봇이 음식을 만들고 서빙하는 걸 넘어서서 로봇이 우편물도 나르고 택배도 나르고 그렇겠죠. 점점 인간 노동력이 대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큰 마트나 잡화점에 캐셔라든지 택시 운전기사 같은 것들도 직군이 사라질 수 있다.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이 모든 비즈니스에서 결국 이 인건비 절감이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욱 현실화, 상용화된다면 값싼 노동력을 찾아다니면서 해외 생산기지를 이전해오던 그것이 어떠한 당연한 수순으로 알던 그러한 관례들, 당연하게 생각되어진 이런 관례들이나 흐름들도 아주 근본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에 의해
인간이 위협받고 인간이 오히려 그들을 돕고 섬기게 되는 갑을관계의 역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갑을관계의 역전이 진행되어져 가는 어느 시점에 우리 모두에게 이 칩을 받도록 강요 아닌 강요를 받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쭉 생각을 해보세요. 여긴 전통금융, 그 다음에 여기는 디지털 금융입니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은행들, 다시 말해 전통금융들은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후에 뛰어들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디지털 금융은 이것에 관련된 회사들은요, 기존의 은행들에 비해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해킹 방지 기술이 뛰어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핀테크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흐름도 처음에는 기존의 금융권, 은행들이 권력을 더 행사할 것이고 지금도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암호화폐를 취급을 하게 되어지고 실제 현실에서 기존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상품들을 이제 팔게 될 것이다. 팔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여러분, 국민은행이니 신한은행이니 외환은행에서 결국은 이런 암호화폐에 관련된 상품들 판매하거나 다룰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늘어나는 구조로 가겠죠. 그러면서 이것도 갑을관계와 권력관계가 역전이 된다, 뒤집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흐름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또 이 주제가 왜 투자와 금융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와 관련돼서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성취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권력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계도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금융과 디지털 금융이 공존하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것도 점점 권력 구조가 바뀌어져 가는 그런 흐름 가운데 가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분별을 갖춘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받은 바 되어져서 점점 때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러한 때 분별이 있는 자들로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잘 갖추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특별 은총을 받은 자,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요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정을 믿고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변모해가며 자라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